안녕하세요. 50년간 암 환자와 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단 10분만 놓치시면 당신은 앞으로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모른 채 평생 약에만 의존하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기름 한 병, 그 기름이 몸속 염증을 조용히 키우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반대로 기름 한 스푼만 바꾸면 지방간, 대장암, 유방암, 심장병까지 수술 없이도 완화시킨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70대의 암 진단을 받고도 이 식단 하나로 암의 진행을 막아낸 김화순 어르신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걸 10년 전에 안 알려주셨나요?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다면 그건 너무 큰 손해 아닐까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기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기름이 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 우리는 매일 기름을 먹습니다. 볶고, 튀기고, 굽고, 비비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기름은 우리 몸에 불을 지피고 어떤 기름은 진화시킵니다. 기름이 지방은 아니에요.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의 재료이자 세포막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질 나쁜 기름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산화된 식용유와 과다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고온에서 튀겨낸 식용유는 히드록시노넨 R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암세포의 돌연 변이를 유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콩기름 등에 다량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은 과잉 섭취 시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듭니다. 암세포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암세포는 산화 스트레스, 지속적 염증, 고혈당, 기름에 의한 독성을 먹고 자랍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기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오랫동안 한 가지 기름만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 그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에 노출이 잦은 분들은 이미 몸속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는 장 점막 손상 대장암, 유방 조직 내 염증 유방암, 간 세포 손상 지방간 간암, 혈관 염증 심장병 뇌졸중.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명자 어르신은 평소 튀김을 좋아하셔서 기름만 제대로 닦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같은 기름을 3-4번씩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초기 담낭용종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복부팽만과 가스가 심해졌죠. 제가 기름 섭취 습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튀김 줄이고 기름은 저온 생합착 들기름으로 바꾸자고요. 그 결과 3개월 뒤 혈중 염증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담낭 기능이 회복되면서 소화장애가 사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기름 향이 별미더라고요.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약을 줄이게 됐어요. 다음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은 기름에 대한 오해입니다. 카놀라유는 식물성이라 건강하다. 대부분 고온 정제된 카놀라유는 트랜스지방 잔류 위험이 있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덜 먹는 게 좋다. 좋은 기름은 약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에 필수입니다. 참기름이니까 안심해도 된다? 오래된 참기름은 산패되기 쉽고 부적절한 보관 시 산화지방 생성됩니다. 생선기름은 비싸니까 조금씩만 먹는다? 오메가3는 지속적으로 일정량 섭취해야 효과가 납니다. 다음은 암세포가 싫어하는 오일의 조건, 들기름과 생선기름의 황금 조합, 3개월 만에 종양 크기 감소한 사례, 오일 섭취를 통한 면역세포 회복 실험 결과,
잘못된 보관으로 기름이 독이 되는 상황까지 모두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름 습관 하나가 병을 키울지 생명을 살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오일이 암세포를 억제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일은 좋은 지방이냐 나쁜 지방이냐에 따라 암세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희 어르신은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다행히 완치라는 진단을 받으셨지만 1년 뒤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상승하며 재발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아침마다 드시던 참기름에 구운 김과 매 끼니마다 볶음 반찬을 즐겨 드셨더라고요. 문제는 이 볶음 요리와 참기름이 모두 고온에 산화된 기름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조리용 기름은 중불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아침 공복에 저온 압착 들기름 1스푼을 삶은 채소나 미음과 함께 드시라고, 그리고 오메가3 함유량이 높은 정어리 캔을 일주일에 2-3회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기름은 버리고 생선살만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혈중 CEA 수치가 5.6에서 2.1로 떨어졌고 피로감,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그냥 기름만 바꿨는데 왜 이렇게 몸이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오일의 조건, 그렇다면 암세포는 어떤 기름을 싫어할까요? 바로 항염, 항산화 작용을 강하게 가진 오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온 압착 들기름, 등푸른 생선류, EPA, DHA 함유, 아마씨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 김현숙 여사님은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마치셨지만 늘 면역력이 약하고 자주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머리도 자주 아프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 결과 NK세포 활성도가 기준치보다 30% 낮았습니다. 김 여사님에게 다음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1스푼, 저녁엔 참기름 대신 들기름으로 나물 무침, 주 3회 연어 스테이크 오븐에 저온 구이, 트랜스 지방이 있는 마가린 과자 완전 중단. 딱 6주 후 NK세포 수치가 기준치를 넘겼고 면역학적 염증 지표 CRP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숨만 쉬어도 피곤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상쾌해요. 오일과 뇌종양의 상관관계 논문에도 뇌종양 세포주에 DHA 오메가3 지방산을 투여했을 때 세포 증식 속도가 6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발표와, 또한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은 오메가6가 풍부한 해바라기유 그룹에 비해 대장 점막 세포 내 염증 유전자의 발현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기름을 먹어도 종류에 따라 몸 안에서 불이 붙느냐 꺼지느냐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름은 피하십시오. 튀김 기름을 2회 이상 재사용, 아크롤레인, HNE 등 강력한 산화 독소 생성,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 빵, 냉동만두 등 가공식품의 숨은 기름을 투명 페트병에 보관, 햇빛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 위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등 불포화 지방산을 절대 고온 조리에 쓰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오일이 암세포의 먹이를 어떻게 차단하는지, 기름 1스푼으로 혈당 혈압까지 잡은 실제 사례, 시니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오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름을 바꾸는 순간 몸 안의 염증은 줄어들고 암세포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오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좋은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해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기름은 아무 때나 아무 음식에나 먹는다고 몸이 흡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 조합, 보관법,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효과가 나옵니다. 자, 1단계 하루의 시작, 공복에 기름 1스푼. 아침 7, 8시 사이 빈속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1숟가락. 그대로 드시거나 따뜻한 물 100ml에 타서 마시기. 장 점막 보호, 대장암 예방, 혈관 탄력 향상, 지용성 비타민 흡수 증가, 혈당 급상승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담낭질환이나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은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시고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2단계 식사와 함께 기름, 음식의 황금 조합. 기름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과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치료제로 작용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기름은 나물 무침, 생채소와 함께 대장 건강, 항염 작용. 올리브유는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과 함께 혈관 염증 감소, 항산화 효과. 아마씨유는 요거트, 오트밀과 함께 유방암 예방, 장 건강에 효과적. 생선기름 고등어, 연어는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 강화에 좋습니다. 실제로 식사에 이 조합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적용한 환자 중 혈압이 20 이상 감소한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3단계 보관과 선택이 생명을 지킨다. 좋은 기름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페트병 제품은 피하십시오. 유리병 또는 스테인리스 용기만 사용. 싱크대 위에 놓지 마세요. 어둡고 서늘한 찬장 안에 보관. 뚜껑 열어놓고 사용하지 마세요. 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트랜스지방 생성. 사용 후 바로 뚜껑 닫기. 공기 접촉 최소화. 3에서 6개월 내에 사용 완료. 오래된 기름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전 유성구 이창근 어르신께서는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15년 넘게 복용해 오셨고 최근엔 공복 혈당이 170, 혈압도 145, 95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배웠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기름 루틴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 공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 점심 토마토 샐러드에 들기름 소량 추가, 저녁 연어구이와 데친 시금치 무침 들기름 소량, 마가린, 마요네즈, 튀김류 완전 금지, 기름은 갈색 유리병에 담아 냉암소에 보관. 2개월 후 공복 혈당 170에서 128, 혈압 145, 95에서 125, 80, LDL 콜레스테롤 140에서 100, 중성지방 240에서 160. 10년 만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약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는 식단 노트를 쓰기 시작하셨고 손주들과 산책을 나갈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실천 전 3가지 자가 체크입니다. 기름병 뒷면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정제유 또는 블렌드라는 단어가 있다면 피하십시오. 당신의 체질은 어떤가요? 담낭 문제, 췌장염, 지혈 문제 있다면 무리한 섭취 금지하세요. 먹는 양은 하루 2스푼 이하. 과하면 간의 부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오일이 실제로 암세포의 분열을 멈추는 기전,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식이성분, 혈액 속 면역세포 회복 실험, 시니어 식단에 바로 적용 가능한 레시피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기름 그저 조리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뒤바꾸는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방이 암을 이기는 방어막이 되길 바랍니다. 오일이 암세포에 미치는 3단계 작용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기름의 종류는 암세포의 생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세포 실험 동물 연구 임상 관찰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혈관 신생 차단. 암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혈관 신생이라고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투여받은 암세포군은 혈관 신생이 최대 52% 억제되었습니다.
즉 암세포의 먹을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기름은 이러한 효과가 뛰어나며 심장병뿐 아니라 유방암, 대장암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2단계 세포 사멸 유도.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이걸 세포 자살, 즉 아포프토시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분열하죠. 이때 올리브유 속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세포의 사멸 신호 경로를 자극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좋은 기름은 암세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단계 만성염증 억제. 만성염증은 모든 암의 시작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장염증은 대장암, 지방간 염증은 간암, 유방조직 내 염증은 유방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프랭크 윌리엄스 박사 연구팀은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하루 2스푼씩 섭취한 실험군에서 염증 수치인 CRP와 IL6 수치가 평균 30에서 6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원장안구 유옥자 여사님은 정기검진에서 유방미세석회와 소견을 받았고 조직검사 후 전암성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여사님께서는 몸을 먼저 만들어 보겠다며 식단 개선을 선택하셨죠. 제가 조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름 사용은 오직 저온 압착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 완전 금지,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1스푼, 점심은 채소, 들기름, 마늘, 주 3회 등푸른 생선 섭취. 3개월 후 염증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6개월 뒤 MRI 재검 결과에서는 이상 병변이 소실되었습니다. 담당 영상의학과 교수도 놀라며 식습관이 이 정도로 영향을 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유 여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기름을 줄여야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다음은 하루 섭취 기준으로 구성한 암 예방용 기름 식단 루틴입니다. 시니어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 공복 방울토마토 3에서 5개, 브로콜리 데침에 다진 마늘 소량 견과류 1줌, 점심 생들기름 소량 삶은 채소 무침, 연어구이 기름은 없이 귀리밥, 저녁 올리브유 약간 곁들인 샐러드, 마늘 소스와 함께한 두부 요리, 과일은 베리류 위주 블루베리, 딸기 등 총 섭취 기름은 하루 1.5에서 2스푼, 동시 금지사항 튀김, 마가린, 가공육, 쿠키류. 좋은 기름은 혈관과 세포를 보호합니다. 잘못된 기름은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시니어 식단의 기름만 바꿔도 몸 안의 염증은 사라지고 면역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름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기름을 바꿨다고 하시면서도 이 5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된 습관과 만나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름은 무조건 오래 보관해야 제값이지? 오래된 기름은 산화 독소 덩어리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기름은 보통 개봉 후 3에서 6개월 이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폴리페놀, 올레산 같은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산화된 기름은 간, 담낭,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74세 한춘자 어르신은 기름을 아껴야 한다며 2년 된 들기름을 사용하다가 지속적 복통과 변비,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담낭 염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2. 한 번 쓴 튀김 기름 걸러 쓰면 괜찮아. 재사용 시 발암물질이 더 강하게 생성됨. 튀김 후 남은 기름은 색이 맑아 보여도 산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2번 데우는 순간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3. 샐러드에도 참기름, 볶음에도 참기름, 고온 조리에 참기름은 위험합니다. 참기름은 풍미는 뛰어나지만 고온에 매우 약한 기름입니다. 강불 볶음, 찌개 등에 넣으면 리놀레산이 산화되어 몸속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고온 조리에는 참기름 금지.
참기름은 조리 마무리 시 불 끈 후 향으로만 사용하세요. 4. 기름은 페트병에 담겨도 괜찮지 않나요? 햇빛, 열, 공기 모두가 기름을 독으로 바꿉니다. 페트병은 빛을 통과시키고 공기 차단도 어렵습니다. 특히 주방 싱크대 위에 두면 온도, 습도, 자외선 노출로 빠르게 산패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 또는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 밀봉 보관하세요. 5. 한 번에 2숟가락, 하루에 4숟가락 많이 먹을수록 좋다. 과다 섭취는 간의 부담과 칼로리 폭탄입니다. 하루 2스푼 이상 섭취 시 체중 증가, 지방간, 소화불량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한 2스푼 이내로 특히 췌장염 병력, 담석,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분은 의사 상담 필수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영자 여사님은 한 병에 3만 원 넘는 고급 올리브유를 구입해 볶음, 튀김, 찌개에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기름이니까 괜찮겠지 하셨지만 3개월 후 복부 팽만, 잦은 트림,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병원 진단 결과 경도 지방간과 장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고온 조리로 산화시켜 몸속에 염증 물질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좋은 기름을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음식과 함께 정확하게 보관하고 적당량만 드신다.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 약 먹던 제가 지금은 산책을 합니다. 대구 북구 조영자 여사님, 78세 조 여사님은 30년 넘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압은 150 이상, 콜레스테롤도 210을 넘겼고 늘 피곤하고 눈이 침침해서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인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제 진료실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 루틴을 실천해 보셨습니다. 아침 공복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1스푼, 점심 들기름 브로콜리 마늘 무침, 일주일에 3번 고등어 섭취, 튀김, 마가린, 과자 끊기, 기름은 어두운 병에 담아 찬장 안에 보관. 4개월 후 혈압은 125, 콜레스테롤 수치 180 이하로 안정,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저한텐 그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한 건강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주방에 해바라기유, 튀김기름, 오래된 참기름이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기름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름은 약입니다. 하지만 아무 기름이나 아무 때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좋은 기름은 암세포의 길을 막고 면역세포의 길을 열어줍니다.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100세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식습관의 힘을 체감해 왔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수술 없이도 단 하나의 기름 선택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기름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고 무엇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꽃길 100세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